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초고속으로 점령 후 정권을 장악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괴뢰국으로 만들 작전이었습니다. 군사력 차이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크림반도를 강탈했을 때처럼 저항이 없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계획처럼 된다면 시간상 다른 나라에서 참전은 고사하고 지원도 못하는 시간이었죠. 푸틴은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너무 얕봤습니다. 그는 탈레반의 아프간을 넘기고 떠난 아프간의 가짜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른 진자백이 대통령입니다. 아직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예프를 지키고 있으며 군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떠났다며 지금 방송에 나오는 건 그가 전에 찍어둔 녹화 영상이라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거짓 정보로 우크라이나의 의지를 꺾을 생각이겠지만 얼마 전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인들과 커피를 같이 마시는 장면을 공개해 러시아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었죠. 그는 이틀 전 낮에도 키예프 시내에서 촬영한 동영상에서 우리는 성공적으로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수도에 꼭두각시를 세우길 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의 영토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안다라고 이 영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국민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로 돌아올 수 있는 이들은 모두 돌아와달라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모두가 영웅이다라고 호소했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 정부는 피신을 권하면서 대피를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그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 내가 필요한 것은 피신 차량이 아니라 탄약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에서도 적이 나를 첫 번째 목표로 내 가족을 두 번째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나는 키예프에 있을 것이고 가족도 우크라이나에 있다라고 말하며 결사항전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의 진면목을 본 해외 반응은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조지 워싱턴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라며 국민을 버리지 않는 대통령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웅은 대통령뿐만 아닙니다. 키예프의 시장도 도피를 거부하고 조국 수호의 선봉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탈리 크리츠코 시장은 2014년에 당선되었고 2020년에 재선에 성공한 인물이죠. 비탈리 시장은 2000년대를 대표하는 우크라이나 전설의 헤비급 복싱 챔피언 출신입니다. 그의 동생 블라디미르 클리츠코도 최고의 복서 중 한 명이었고 블라디미르는 4대 기구 헤비급 챔피언을 지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시장 비탈리는 클리츠코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고 싸우겠다면 나는 내 조국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을 믿는다고 말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죠. 블라디미르도 자신의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은 강하다. 이 끔찍한 시련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주권과 평화를 되찾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예비군에 참여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 부자들과 고위급 인사들은 전쟁 시작 전 우크라이나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복싱 영웅 형제이자 키예프의 시장이 전투 의지를 불태우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고위층 영웅들이었지만 진짜 영웅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군인이 아닐까 합니다. 한 젊은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헤니체스크 다리는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중심 내륙으로 이어지는 요충지로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당초 우크라이나군은 이 다리를 폭파해 러시아 기갑부대의 진입을 막을 계획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볼로디미로비치는 다리에 직접 지뢰를 설치하겠다고 자원했죠. 그는 지뢰 설치 작전을 완수했지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뢰를 모두 설치한 뒤 자폭을 선택하겠다고 본대에 연락하고 숨졌다고 합니다. 그의 희생으로 러시아군의 진격이 지연됐죠. 그 사이 우크라이나 군은 방어선을 재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외에선 이 전쟁이 끝나면 다리를 재건하고 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야 해요. 그게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그는 100명 이상의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편히 쉬세요. 당신의 죽음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입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저런 행동은 못할 것 같고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누리꾼은 그의 희생을 접한 뒤 그를 보고 있으니 한국 참전용사셨던 안영권 하사가 떠오른다고 전했습니다. 백마고지를 사이에 두고 한국군의 3배 이상의 병력인 중공군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을 때 안영권 일병은 오기봉 일병과 함께 강승우 소위가 이끄는 특공조의 일원이 되어 TNT와 박격포탄, 수류탄 등을 직접 휴대하고 국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던 적 기관총 진지를 파괴하고 전사하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열을 재정비하고 총돌격을 단행하여 백마고지를 탈환함으로써 전후 12차례에 걸쳐 공방전을 되풀이했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영웅들이 전 세계에서 지지를 받는 것처럼 한국전쟁 영웅들도 재조명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곳에 세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생존해 계신 분들에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만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항복했거나 도주했다면, 우크라이나 고위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면, 한 병사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작은 희망의 불꽃조차 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합심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도와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